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동주입니다. 자, 오늘은 수메르 문명과 역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초기 왕조의 주요 인물과 문화입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메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메르는 지금의 중동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전 6000년쯤부터 시작된 6000년에서 5000년 사이 이 무렵에 이제 정착해서 발전하기 시작한 고대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대 문명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이 이루어졌고 인류 최초의 문자 기록이 시작되어서 인류가 이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역사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7, 8천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문명이 발전한 것인데요. 이 수메르의 긴 역사 가운데 오늘은 초기 왕조의 주요 인물 그리고 문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메르의 문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메르의 긴 역사에서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는 기원전 2300년대 아카드 제국에 의해 수메르 도시들이 모두 정복당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건설되기 시작해서 약 30여 개의 도시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원전 2300년대가 되면 수메르 북쪽에 있었던 아카드라는 도시에서 사르곤이라는 인물이 일어나 이 도시들을 모두 정복합니다. 사르곤은 수메르 도시들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이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원전 2100년대 북방에서 내려온 구티족이라는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야만족이라고 말할 것은 이 구티족이 도시를 건설했거나 문자를 남겼거나 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휩쓸면서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아 가지고 아카드 제국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려서 오늘날까지도 이 아카드라는 도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티족이 한 100년 정도 메소포타미아를 휩쓸다가 이후 수메르인들이 힘을 되찾아서 구티족을 쫓아내고 도시들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 아카드 제국 이전까지의 수메르 역사를 초기 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수메르 역사를 현대학자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요. 우선 왕조 목록이라는 그 진흙 토판 자료가 여러 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토판에 수메르 왕조와 왕들 이름을 기록해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왕이 몇 년간 지배를 했다는 기록들을 쭉 적은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18개의 토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에 우측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몰리언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왕조 목록의 가장 잘 보존된 버전입니다. 이 자료는 기원전 18세기경에 이신왕조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진흙으로 만든 20cm짜리 벽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각 벽돌입니다. 이 사각의 네 면에 한 면을 두 개의 난으로 나누어서 수메르 역대 왕조들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 그리고 통치 기간을 빽빽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모든 기록이 일치되지는 않고 각 도시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조금씩 사실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주관적 해석을 넣기도 한 것으로 지금 현대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을 몇 가지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수메르 역사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큰 홍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5개 도시에서 8명의 왕들이 24만 12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8명의 왕이 24만 년 동안 다스리면 한 왕이 평균 3만 년 정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왕권 킹십이 다시 키쉬라는 도시에 내려왔다가 이어서 다른 도시들로 계속 이어져서 수메르 역사가 이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본다면 신화와 역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메르인들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들이 주었다 라고 파악을 했고요. 수메르의 왕들을 거의 신과 비슷한 반신 반인적 존재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신들이 노하면은 그 왕권을 받았던 도시가 쇠락하고 다른 도시로 신권을 넘겨주는 이런 관점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조 목록을 현대적인 관점의 역사 자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신화와 역사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자료로 파악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여간 수메르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왕조들 중에 초기 왕조 시대의 주요 도시들은 첫 번째로 왕권이 내려왔다고 하는 키시, 그 다음에 우르크, 우르, 라가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르크는 수메르 역사에서 초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이 우르크라는 이름에서 현대의 이라크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따와서 이라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르라는 도시는 역시 수메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라가시라는 도시 역시 매우 중요한데 많은 도시들이 있는 수메르의 긴 역사를 한꺼번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사건과 또 문화 현상에 대해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르크 제1왕조에서 만들어진 신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르크 제1왕조는 기원전 2700년에서 2600년 사이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에 존재했던 우르크에서 첫 번째 설립된 왕조입니다.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기원전 2300년대에 비하면 한 300년 내지 400년 앞서 존재했던 현재 역사에서 실존했다고 밝혀진 왕조입니다. 이 왕조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신화가 두무지와 이난나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두무지는 우르크의 왕이었고요. 이난나는 우르크 사람들이 섬기던 미의 여신입니다.
수메르 전체를 통해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관장하는 속성이 사랑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사진 우측에 이난나의 모습이 새겨진 그 조각물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현재 대형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49.5cm, 넓이가 37cm 되는 진흙 벽돌에 새겨진 조각인데요. 이난나의 모습이 현대인이 보아도 너무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게 과연 맞느냐, 현대에 만들어진 위조 작품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학자들이 감정한 결과 진품이다, 수메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맞다라고 판정이 나서 지금 뭐 그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기원 한 1920년대 대형박물관의 직원들이 바그다드의 골동품 상에서 구입을 한 것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이 이난나인데 이 신과 우르크 제1왕조의 4대 왕이었던 두무지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화인지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죠. 사실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신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두무지는 이렇게 신화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 기록으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신화로 그냥 간주를 합니다. 하여간 이 내용을 본다면 두무지가 이난나 여신과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요. 그 과정을 소개한 이야기를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무지는 목동입니다. 목동, 셰퍼드. 그런데 이 이난나 여신을 두고 농부, 파머인 앵킴두가 같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서 청혼을 해서 경쟁을 해요. 두무지하고. 그런데 결국은 두무지가 이난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하게 되지요. 자, 이 신화는 수메르인들에게 후대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신화였기 때문에 제가 뒷장에 이어서 계속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 후대에 우르크 제1왕조가 망하고 우르 제3왕조 시대가 돼서 남아있는 역사, 이건 진짜 역사 기록입니다. 보면 수메르의 왕이 우르 제3왕조의 왕이 자신을 두무지로 분장하고 그 다음에 신전에 있는 무녀가 이난나로 분장해서 해마다 결혼식을 치르는 행사를 거행을 합니다. 이날은 수메르인들에게 큰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무지와 이난나의 결혼 신화가 수메르인들에게는 일종의 건국 신화로 국가적으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경축 행사였습니다. 이 신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의 왕은 여신과 결혼한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또 신이 자신들의 도시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수메르 신화를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수메르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 도시마다 자기들의 주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난나는 우르크를 지키는 주신이었어요. 주신이란 얘기는 그 도시에 이 여신의 집,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무지와 이난나가 결혼하는 과정에 목자인 두무지와 농부 엔킴두가 서로 경쟁을 했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목민과 농경민의 갈등을 소재로 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른데요. 자, 이 내용을 제 책에 소개했던 대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아름다운 여신 이난나는 목자인 두무지와 농부인 엔킴두로부터 경쟁적으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난나는 처음에 농부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데 목자인 두무지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두무지의 열정적인 호소에 이난나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엔킴두가 아니고 목자 두무지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아래에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무지가 엔킴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농부가 나보다 낫다고? 농부가 나보다 낫다고? 농부가 나보다 무엇을 더 가졌단 말인가? 수로와 도랑과 쟁기의 사나이 엔킴두가 나보다 낫다고? 그 농부가 나보다 무엇을 더 가졌단 말인가? 그가 나에게 검은 옷을 준다면 나는 그에게 농부에게 나의 검은 암양을 주리라. 그가 나에게 하얀 옷을 준다면 나는 그에게 농부에게 나의 하얀 암양을 주리라. 그가 나에게 익은 맥주를 따라준다면 나는 그에게 농부에게 나의 노란 우유를 따라주리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루크가 도시국가 단계로 들어섰지만 왕이 농경민이 아닌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목이 주류인 생활을 아직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난나는 두무지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진 우측에 도자기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 도자기는 와르카 화분이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고, 와르카는 수메르식 발음으로 우루크, 당시의 우루크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 도자기가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두무지가 이난나의 집에 종들을 시켜서 많은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난나가 문 앞에 서서 두무지를 맞이하는 그림이 도자기를 삥 둘러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무지와 이난나의 신화에는 또 두무지가 죽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무지가 인간인데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 신화 역시 훗날에 수메르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 이야기로 여러 기념 축제 행사의 소재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크게 본다면요, 이난나가 어느 날 지하세계의 여신인 자기 언니 에레시키가를 만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세계의 법에는 한번 지하세계로 내려온 이런 존재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에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난나가 이 지하세계의 법에 따라 옷을 다 벗고 3일간 알몸으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수모를 겪다가 신이니까 죽지 않고 지상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3일 후에 우루크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인 두무지가, 아니 부인이 3일 동안 지하세계에 내려가 알몸으로 수모를 겪고 왔는데 보니까 혼자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다른 여신이나 여자들을 상대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두무지가
아주 뭐 편안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난나가 화가 나가지고 저승에서 데리고 온 저승사자에게 두무지를 잡아가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두무지를 잡아가 버려요. 저승사자가 잡아갔다는 것은 두무지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 사랑과 미의 여신 이난나는 질투와 전쟁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무지가 죽었더니 우르크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시들고 백성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왕이 없어진 것이죠. 만물이 시들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두무지의 여동생이 신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신들이 사정이 딱해서 그 여동생의 청혼을 들어주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은 두무지가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여동생이 지하세계에서 보내기로 그렇게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은 두무지가 죽어있는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두무지가 환생해서 우르크를 다시 다스리고 이런 시대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자연의 순환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무지의 죽음과 환생 신화도 결혼 신화 못지않게 고대 중동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축제와 기념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뒤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또 우르크 제1왕조 시대의 이야기로 현재 발견이 된 지금 매우 인기 있는 작품이 되고 있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라는 영웅에 관한 서사시인데요. 이 우측 사진에 있는 기록이 현재 대형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 도판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오래전에 대형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이 그냥 뭐가 하나 있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박물관을 가보시면 저게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이구나 하고 새로운 감회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 우르크의 5번째 왕이었던 길가메시를 소재로 아마 그 후대에 지어진 서사시 같은데요. 1872년에 대형박물관의 직원이던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이제 이라크에서 가져온 이 토판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 내용의 일부 문구를 갑자기 눈에 띄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배가 산에 닿았다라는 구절이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지 스미스는 이제 이 점토판 정리를 도와주던 하급 직원이었는데 자기 상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더니 그 상사가 인품이 있는 사람이죠. 하급 직원이 혼자서 소령 문자를 읽고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 기록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같이 읽어보고는 이거 그래 대단히 중요한 기록 같은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대적인 그 발굴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스미스가 발굴단을 이끌고 이라크로 날아가서 2차례에 걸쳐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들을 거의 발견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알려지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 제1왕조의 5대 왕이었는데 두무지는 아직 역사라고 할 만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신화적인 기록만 있어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길가메시는 다른 도시국가와 외교를 한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라고 현재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를 소재로 한 서사시의 내용은, 자,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가 엔키두라는 친구하고 둘 다 서로 아주 천하 장사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엔키두가 어느 날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럼 길가메시가 매우 상심을 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질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고 영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을 때 살아남았다는 우타나피슈팀이라는 노인을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만나요. 했더니 그 노인이 큰 홍수가 있었을 때 자기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해서 오늘날 아주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신이 홍수가 있을 테니까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동식물들을 한 쌍씩 실어라 라고 우타나피슈팀 노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배를 다 만들고 난 후에 큰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몰살당했는데, 이 우타나피슈팀의 배에 탄 그 가족들과 동식물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번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메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후대에 나타나는 여러 민족들도 이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생각해서 바빌론, 히타이트, 아시리아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각색해서 만든 토판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고대 중동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였고, 이것이 그 서령 문자를 배우는 서기관 학교의 교재로 사용됐다 라고 현대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것은 기원전 2500년경에 우루 제1왕조에서 만들어진 목각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육각형으로 된 조그만한 40cm 정도 된다 그래요. 나무 각이 있죠. 이 나무 각의 두 양쪽 측면에 하나는 전쟁을 소재로 한, 또 하나는 평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각은 1927년에 영국인 레오나드 울리가 우루 유적지에서 발굴해서 현재 대형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유적들이 원래 다 중동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거의 지금 대형박물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 아니면 독일 박물관 뭐 이렇게 유럽에 건너가 있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 우측 그림, 상단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상단 그림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축제가 벌어져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죠.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 아마 이날의 호스트, 왕이든 아니면 뭐 중요한 귀족이든 호스트가 제일 큰 의자에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는 여러 귀족들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뒤에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좌측에는 이제 그 술잔을 시중드는 시중들이 몇 명 그려져 있죠. 그래서 수면에 귀족들이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이 파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아랫 사람들이 뭐
가축, 이 양과 뭐 기타 가축들을 끌고 오고 또 곡물을 이고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사람들이 제일 천한 노예들이겠죠. 하단의 그림은 보시면 이 파티를 즐기기 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겠죠. 제일 중앙에 제일 키 큰 사람이 이제 사령관 원수일 테고요. 이 그림이 놀라운 거는 기원전 2500년대쯤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보다 한 200년 전쯤에 그 수메르인들의 생활을 묘사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전차를 타고 적을 짓밟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벌써 그나마 그림으로 봐서 말이 아니고 당나귀로 파악을 하는데 당나귀로 끄는 전차를 만들어서 또 수메르 병사들은 보면 투구를 쓰고 있죠. 이렇게 전쟁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문화 발전 수준을 보여주죠. 이 그림이 그려진 이 목각을 우르의 깃발, 영어로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목각을 울리라는 사람이 발굴을 할 때 목각이 모두 부서져, 그림이 모두 부서져 가지고 조각조각 나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나중에 짝을 맞춰 보니까 이런 목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굴 당시엔 울리라는 사람이 이 그림 한 조각을 이제 그림 조각들을 맞춰지기 전에 그림 조각들을 보고 이거는 그 군대의 뭐 영광을 묘사하는 깃발인가 보다 해서 스탠다드라고 불렀습니다. 우르에서 나온 스탠다드라는 말을 표준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던데요. 표준이 아니고 영어 사전에 보시면 군대에서 내거는 휘장을 스탠다드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리로 인해서 이제 이 우르의 깃발이라고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이 목각의 이름이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깃발이 아니고 우든 케이스 목각이죠. 목각입니다. 자, 이 우르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레오나드 우울리가 이 우르를 발굴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았다. 서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발굴 현장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젊을 때 이곳을 방문했다고 사진이 남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르크 제1왕조, 우르 제1왕조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과 기념물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나머지 도시들의 있었던 수메르의 영웅들 간략하게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에안나툼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25세기에 있었던 라가시의 왕이고 이 사람이 수메르 전체의 지배자로 군림했는데 이 당시 수메르 전체를 지배하는 왕은 키시의 왕이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키시가 수메르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대표하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에안나툼의 손자 엔테메나라는 사람도 수메르 전체를 지배하는 영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업적을 기록한 원뿔이 발견됐습니다. 콘 오브 엔테메나라고 우측 그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보다 100년 후에 역시 라가시 에서 제1왕조의 8대 왕인데요. 우르카기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범위한 경제 사회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기록에 신들의 것을 신들에게 돌리고 시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세리들과 관료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중동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조금 후대의 사람인데 루갈 자키시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루크에서 세 번째로 일어난 우루크 제3왕조의 왕인데 위대한 정복군주입니다. 역대 군주들은 인근 도시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싸움들을 했지만 그렇게 큰 정복 전쟁들을 많이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를 정복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은 그대로 다 보존을 했는데 이 루갈 자키시라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이웃 도시들을 정복하고 이웃 도시에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우르크와 우르의 왕이라고 불러요. 우르크와 왕이 우르가 이 시기에 이제 수메르를 대표하는 두 개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내세운 구호가 아래 바다로부터 위에 바다로까지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모든 영토를 내가 정복하겠다 라는 것인데 뒤에 나타나는 제국의 이념이 이 루갈 자키시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만년에 그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사르곤에게 싸워서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아주 수모를 당하죠. 이러므로써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다 몰락하고 초기 왕조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의 인물과 주요 기념품들, 문화, 신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